에이.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 돌파 A플랫 제 122화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대장 강상준이고요. 뭐야? 책 소개나 해. 이씨. 빨간맛 빛깔자 위대한漫画의 강상준. 그렇대요. 네, 정 과장입니다. 전두입니다. 알렉스왕입니다. 아니 자기만 과장인 것 같아서 나도 대장 한번 해봤는데 안 되나? 하세요. 하세요. 변태 대장. 만화 잘 그리는? 스타킹 가져와. 생활감이 있는. 죽게 꼬랑이 나는 걸 골라다가. 자 일단 오늘 본편 시작하기 전에 댓글을 살짝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집인지 소개를 한 다음에 들어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질풍의 볼프님이 케빈 인 더 우즈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슬래셔물이나 호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소개해 주신 케빈 인 더 우즈를 봤는데 재밌네요. 해피데스데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덕분에 호러에 대한 호감이 조금 상승한 것 같습니다. 이지의 4명 케미가 너무 잘 맞네요. 냉수 마시는 소리 들으면서 댓글 달고 있습니다. 재미나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예. 예, 저도 호러에 대한 호감이 없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조금 생겼는데 다행히 들으시면서 호감이 생기셨다니까 좋네요 진짜. 모두 함께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네. 그리고 4명 케미가 잘 맞는다. 이런 것도 좋지 뭐. 그러게요. 우리 케미 맞춘 지 한 20년 됐죠? 이제서야 맞네. 20년 만에 예. 강산이 2번 변하니까 맞긴 맞네요. 냉수 마시는 이게 냉수 아니었잖아. 그때 커피 아닌가? 몰라. 뭘 따르는 소리였나? 커피였을 거예요. 술 때니까 정 과장이 맨날 들어. 그리고 예, RUH님이 스크림 해피데스데이 둘 다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좋은 작품 추천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말에 첫 호러 영화 도전해 볼게요. 의외로 진짜 한국이 호러 영화 불모진 건 맞나 봐. 네. 나는 주변에 다들 좋아해서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첫 호러 영화라니 이런 생각도 뭐 약간 저는 의외로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때문에 보게 되셨다니 네. 호러 팬으로서 좀 뿌듯하네요. 네. 자 그리고 카카로트 범님이 추천하는 작품들 챙겨보고 듣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브리 때문에 넷플릭스 구독 중인데 지브리 특집 해주시니 너무 좋네요. 늘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아, 마침 딱 시기가 맞았네요. 그러게요. 이분이 그 청취자 탑 10에 들어오신 그분 아닌가? 그렇죠. 이게 항상 언급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름을 불러줘야 꽃이 되시는 거. 범이 되셨죠. 예. 정말로 지브리 때문에 넷플릭스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꽤 있나 봐요. 예. 근데 사실 뭐 월에 한 9,000원 내면 이 지브리를 다 볼 수 있으니까 나면 당사죠. 그러니까 그런 게 분명히 있었어. 예전에 제가 넷플릭스 보게 된 건 옥자가 그걸로만 나온대. 넷플릭스 맞아요. 나온대.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킹덤이 나온 다음에 예전에 시즌 1이 킹덤이 나온 다음에 그 LG U 플러스인가 뭐 넷플릭스 하는 게 그게 갑자기 막 3배가 늘었대나 네, 이런 게 분명히 맞아요. 있거든요. 요즘 뭐 넷플릭스 보기 좋은 시기 아니야? 지금 엄청 좋죠. 그렇죠. 어딜 나가 집에서 봐야지 그런 거나. 어쨌든 카카로트 범님은 우리가 추천한 작품들을 정말 챙겨보고 또 듣고 있다니 너무나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자님 이거 뭐지? 이건 과장님. 유자님이 이번화 들으면서 정 과장님 말투 캐치 뭐뭐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꽂히니 계속 들려요. 그 이 말투는 내가 알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째 그렇게 했어. 내가 해 그래. 그거보단 덜 재수 없죠. 재수 없다는 뜻이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욕이야 칭찬이야. 둘을 매기는데 갑자기.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아, 나 이거 뭔지 알아요. 정 과장님이 그 나도 이때 이거 들렸었거든요. 들으면서 처음에 뭐 소개할 때 이렇게 이제 어디서 뭐 정보를 보잖아요.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볼 수도 있고 책을 수도 있고 뭐입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이 작품의 감독은 누구더라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이 어디 지금 그러면서 배웠어. 일부러 잘 해본 거예요. 아, 정말?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정 과장이랑 어디 뭐 술집이나 식당 가면은 좀 그러지 좀 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저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 네. 저 여기 소주 한 병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럼 아니, 어떡할 거예요? 저기요. 저 소주 한 병 갖다 주실래요? 뭐 이런다. 근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기억이 진짜 안 나네. 그래. 우리한테 좀 친절하게 해봐요.
이거 영어로 뭐 쿠주 막 이런 거 할 때 번역하면 중학교 때 이런 느낌으로 한글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일본어도 약간 이래요. 그냥 뭐 주세요가 아니라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뭐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모시게 고잘마상이 뭐 그런 거. 뭐 그리고 뭐 말하진 않아. 자기 의견도 그냥 난 뭐뭐입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일본어 말투는 뭐뭐라고 오모이마스. 생각합니다. 네, 이런 거. 약간 하더라고요. 약간 이것도 그런 말투인 것 같아요. 그렇군. 또 은근히 또 돌려가는데. 내가 일본에 살았었나. 자, 막막기님. 모노노케 힘의 표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아시타카에게 목걸이 건네준 소녀가 연인 관계 또는 짝사랑하는 인물, 심지어 약혼자라고 생각해 봤는데 이제 보니 여동생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제 오빠라고 하니까 오빠라고 하니까 뭐 니상 했으니까요. 분명히 자막에는 그렇게 나온단 말이지. 오빠라고 나왔던 거? 아내상 이런가 뭐 아니상 니상. 이런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게 없다 여기는. 그래서 요즘 일본에 그 아이존이 좀 인기잖아요. 그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나가고 나서 그 중에 이제 그 일본 멤버들이 다른 한국 멤버들을 부를 때 언니라고 부르는 게 이제 나온단 말이야. 네. 그리고 이제 여러 한류 문화 때문에 그 문화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네. 일본에서는 이제 친한 뭐 언니라도 다 누구 상 아니면 센파이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요즘엔 정말 친하면 언니라고 부르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 아니 오빠? 오빠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성들끼리 어떤 유대감이 느껴지는 단어라고 호칭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그런 게 조금 유행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아주 적은 집단에서 유행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나라만 있는 문화다. 그렇죠. 그다음에 네, 그놈의 나이 서열 따져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가족 관계 아니면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않는 거지만 우리는 다 그냥 위아래로 두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쵸.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제이크 아빠님이 117화 포에버 스튜디오 지브리 3편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에피소드에 15,000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와. 자, 그리고 지브리 4편에는 10,000캐시, 어제 못 봤어 5편에는 10,000캐시 이렇게 해가지고 총 얼마야? 35,000 캐시. 아유 굉장히 감사합니다. 많은 후원을 해주셨네요. 3연타 감사합니다. 후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거 보면은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특별한 리액션을 해주거든요. 아, 그래요? 예, 어떤 거? 별풍이 아. 그 정도 느낌이 날 정도로 그냥 사면봉도 아니고 예. 뭐 이렇게 삼면 서체라도 후원을 좀 해주세요. 바뀐다던가. 그러게 그런 거 아이디 없어요. 서체. 앞에 제이크 아빠님 앞에 뭐 왕관 같은 거 이렇게 달아주는 기능 없나? 제가 많이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이렇게 많이 후원도 해주셨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셨네요. 앞으로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읽어보고 가능하면 다 언급하는 방식으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편 들어가 봅시다. 이번 편은 무엇이냐? 자 만화 애니 명언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갑자기 왜? 라고 하면은 뭐 딱히 할 말은 없는데 네,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하다가 나온 거는 분명한데 네.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우울한 시기잖아요 요즘에. 네. 뭔가 이게 희망을 좀 주는 그런 메시지가 어디 있을까. 사실 만화 작품 읽다 보면은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뽑아가지고 뭔가 좀 힘이 나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골라보긴 했어요. 근데 저는 내가, 골라보니까 힘이 나는 것보다 좀 까는 것도 있고 그렇게 더 많죠. 인생 똑바로 살아라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지금. 요즘 별로 안 힘든가 봐.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 그래서 명언이라는 데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명대사가 아니지. 네. 그러니까 아 여보세요 니놈이 아미 뭐 이런 거 아니라고 내가 했는데 근데 준비해왔다 누군가 그래서 네. 그건 삭제. 처음에 그래서 명언 더 정확히는 잠언 정도의 이야기를 네. 이제 뽑아와가지고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네. 뭐 자연히 뭐 작품 이야기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네.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는 이제 스포츠 장르를 네, 뭐 뽑아봤고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스포츠 장르가 아닐까 싶었어요. 이제 제일 많이 나오죠. 그렇죠. 뭐 네. 승패가 직접적으로 갈리는 분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정신력이라든지 체력이라든지 이걸 북돋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 네. 특히 뭐 열혈이라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또 장르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쵸. 어떻게 찾다 보니까 요 분야가 많은 것 같아서 일단 스포츠 장르를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뭐가 나와야 될까? 슬램덩크가 나와야죠.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식상할까봐 나 안 골랐는데 저도 그럴까 하다가
전도 또 눈치 없이 골랐지 또. 네, 죄송해요. 자, 뭐죠? 해봐요.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예요. 좀 더 멋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어떻게 해야 연기 톤으로 합시다 이제부터. 아니 뭐, 아니 그래도 원어나 읽을게요 그냥. 아키라메 따라 소코데 시아이終了ですよ가 원어예요. 아, 원호 하려고 한 거야? 아 연기 못하니까 대신 와, 이걸로 땜빵 채우려고요. 멋있다. 와. 그냥 한번 괴롭혀 보려고 한 얘기였는데 아키라메 타라 소코데 시합 종료됐어요.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예요. 너무 유명한 네. 건데 사실 인터넷에 이게 짤이 좀 고쳐져서 포기하면 편해. 되게 이게 많죠. 더 많이 연상이 돼요. 그렇지. 예. 그게 현실 자문인데.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슬램덩크 하면은 막 명언 되게 많을 것 같지만 네. 의외로 별로 없어. 명대사. 명대사가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명언이라고 갑자기 왼손을 거들 뿐 할 수 없잖아. 그쵸. 어. 그럼 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거짓이 아니라고요. 뭐 이런 것들. 그렇지. 그것도 명언은 아니지. 맥락을 알아야 되기 네.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게 명언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제가 하나 더 얹자면은 저는 슬램덩크 하면 사실 이 대사가 더 기억에 남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거는 많이 주목하지 않는 대사. 하지만 그 일본 쪽에 이제 뭐 망가에서 배우는 뭐 역잔역 뭐 이런 책 같은 거를 보면은 언급이 되기도 하고 제가 이 대사를 되게 여러 군데에서 봤어요. 일본 책에서는. 근데 한국에서는 사실 뭐 포기하면 그 순간이 시합 종료다. 뭐 이 정도가 대표적이죠. 네. 근데 이 대사는 뭐냐? 산안공고가 북산한테 졌잖아. 근데 산안공고 감독이 선수들 독려하면서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진 것이 얼마만이냐. 이번 경험은 커다란 재산이 될 것이다. 굉장히 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이게 비슷한 게 야구 격언 중에 그런 거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한번 승리하면은 조금 배울 수 있지만 한번 패배하면 전부 배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있거든요.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골라온 것들이 이런 게 좀 많아. 저는 패배에서 뭔가 자양분을 얻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사실 뭐 조금 관계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막 빠른 실행하고 빨리 실패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약간 여기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이게 패배주의로 빠지느냐와 패배에 뭐 익숙해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늘 패배를 경계해 왔는데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사회가 한번 쓰러지면은 이렇게 재기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늘 이런 점에서 약간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질 때 우리가 얻는 게 굉장히 많거든. 네. 실패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질 때 굉장히 큰 재산이 된다라는 거. 아마 산안공고가 다음에 우승을 하지 않았을까? 모르긴 몰라도 뭐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대사라고 생각이 되고 한번 실패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 졌네. 뭐 그냥 이건 끝이 아니잖아. 네. 왜 졌는지 꼭 분석을 하는데 제가 아까 그 야구 격언 얘기했지만 승리하면 사실 그런 걸 별로 분석 안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쫓아오는 팀들이 훨씬 더 분발하게 마련인 거고 이런 점에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역시나 스포츠물의 정점에 있는 슬램덩크도 결국 이런 걸 빼놓지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좀 기억에 남아서 꼽아봤습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실패는 디폴트다. 그건 너무 좀 심한데?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이렇게 뭐 벤처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나 그런 사람이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 실패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밑거름 삼아가지고 이제 성공으로 갈 수 있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던 신규 것 같아요. 사업 하는 경우에는 아예 실패를 밑에 깔고 요걸 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줄어든다. 요걸 하면 줄어든다 해가지고 최대한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방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디폴트라는 말이겠네요. 네, 진짜로. 네. 그래서 비슷한 걸로 이것도 있어요. 이제 뭐 이노에 타케코의 리얼이란 만화 아시죠? 휠체어 농구를 네, 하는 네, 네. 그 만화가 훨씬 더 슬램덩크보다 저는 위에 있다라고 감히 평가를 하는데 네. 그 작품 안에서도 비슷한 얘기지만 훨씬 더 약간 정교하게 다듬어진 말로 나오거든요. 자, 읽어보자면 자, 철저하게 당했을 때 사람은 진가를 드러내지. 고개를 숙일지, 앞을 쳐다볼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을지. 그것이 재능이나 경력에 가려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질이야. 사실 리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슬램덩크보다 재밌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뭔가 안에 있는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교해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얼이 훨씬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스포츠는
그냥 어떻게 뭐 돈을 벌기 위한 수단 그 이상이고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그 인터에 걸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휠체어 농구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 그 자체를 대변하는 이런 건데 네. 모든 스포츠물이 투사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뭐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뭘 하든 그 안에서 제 1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각하기 위한 장치들이 너무나 많은데 네. 여기선 그런 거 별로 없는데도 이 사람들한테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게 되게 뼈저리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거기서 한번 실패하면 정말 나자빠질 것 같은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포기하고 뭐 그냥 앞을 쳐다보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부지 기수인 거고. 근데 그때야말로 정말 아무도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마음의 자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보통은 하지 못하는 거고 보통은 의식하지 않는 자질이기도 하고 왜냐면은 재능이나 경력이 훨씬 더 앞서 있으니까 그것보다 앞서는 게 마음의 자질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되새겨 볼 만한 경구인 것 같아서 네, 이것도 한번 뽑아봤어요. 네. 뭔가 연결이 되는 느낌도 있죠. 네. 네. 그리고 뭐 리얼 얘기를 계속 하자면은 이거는 아무도 안 뽑을 만한 뭐 눈여겨볼 만한 경고는 아닌데 약간 그 장면을 묘사를 해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 노미아라는 애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쫓겨난 퇴학당한 애고 원래 이제 농구를 했는데 그 농구에서 이제 비껴 나가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네. 현재 뭘 하고 있냐면은 이삿짐 센터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삿짐 센터에서 근무하는 알바들이 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네. 어느 애는 무슨 뭐 밴드에서 뭐 음악을 하고 있기도 하고 네. 이러는데 다 그런 식이지. 아, 나 돈 벌기 위해서 이거 잠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미아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얘는 진짜 어영부영 사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목표도 없이 어영부영 사는 내 놈한텐 그딴 소리 듣고 싶지 않아. 대단하시네. 목표라는 게 있어서 난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할지 아직 못 찾았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기로 맘먹은 거야. 이 녀석이 짓밟고 있는 이 순간을. 그러니까 현재라는 거, 아니 나 앞으로 음악해서 살 건데 이삿짐 센터의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 맞잖아요. 근데 얘는 자기가 뭘 할지 모르니까 이삿짐 센터 진짜 열심히 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무시하는 네가 이렇게 짓밟고 있는 이 순간 열심히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되게 평범한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고 사실 술 먹다가 이 얘기한다면 뭐 하냐면 다음 대사가 그러니까 따라 나와. 주먹 다짐을 벌이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짓밟고 있는 이 순간을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 지금 나는 아무렇지 않고 진짜 현재 따위는 미래를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현재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늘 현재만 살아가고 있는 거기도 하고. 네. 네. 실제로 방시혁이 어디 뭐 서울대 강의에서 그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원래 계획이 없는 사람이다. 그 계획을 짜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느니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 진짜 많은 것 네, 같아요. 네. 계획 없이 산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 하루하루는 되게 열심히 살더라고. 네. 근데 그렇게 보내기 되게 어렵긴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충실히 살았다라는 게 되게 힘들잖아. 네. 그냥 회사 갔다 와서 막 씻고 자고 뭐 끝. 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아 이거 맨날 이러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또 마음가짐을 좀 달리하면은 매일 하루하루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그런 게 쌓여서 또 다른 미래의 현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좋은 말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겁쟁이 페달이라고 로드레이스 하는 만화 있죠. 네. 위대한 망가에도 실려 있는 네. 정말 열혈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세 가지 타입이 크게 있는데 클라이머가 있고 뭐 스프린터가 있고 올라운드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클라이머는 언덕길에 강한 거고 스프린터는 이제 그 질주하는 거고 빠른 스피드, 올라운드는 이제 다 할 수 있다. 뭐 어느 정도 그런 건데 주인공은 그 중에서도 클라이머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클라이머, 케이댄스 뭐 고케이댄스라고 해가지고 페달을 많이 밟아서 올라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클라이머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훈련하는데 무슨 장치를 해놓냐. 아무리 여러 번 밟아도 잘 안 나가게 해놓은 거야. 아, 일부러? 그러면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 어떻게 올라가 저걸. 왜냐면 자전거를 언덕길 올라가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선배가 해주는 말이야. 자, 잘하는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막힌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하지? 기다릴래? 도망칠래? 돌아갈래? 아니면 좌절해? 돌파하는 수밖에 없잖니. 우리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담보하고 있는 거는 우리 클라이밍밖에 못하잖아. 어떻게 할 거야? 해봐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선배도 클라이머예요. 맞아요. 예. 아. 맨날 마키시만가 이로 끝나는 예, 예. 그런 단어를 하는 맞아요. 예, 하는 거였어요. 예. 그 선배가 항상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나서 다시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냥 평범한 말이죠. 잘하는 게 하나밖에 없을 때 뭐 어떻게 다른 거요? 안 되지. 돌파해야지. 왜냐면 지금까지 쌓아온 게 그거밖에 없는데. 한움만 파라는 거였나요? 근데 어느 순간 또 그런 것도 있네. 인생의 전환기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 그렇죠. 근데 물이 안 나올 거 알면 다른 데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약간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하거든요. 이 대사는 클라이머라는 특성상에서 그쵸. 산이잖아요. 그쵸. 산은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산을 어떻게 돌아가겠어. 그렇죠. 그 산은 돌파해야 된다. 그런 거. 그렇죠. 이건 그런 거에 관한 얘기니까요. 그래서 선택의 이런 문제는 아니니까. 말을 한 것 같아. 기다릴래? 도망칠래? 돌아갈래? 아니면 좌절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면 여기서 그냥 불을 나가버릴 거야? 아니면 돌아가서 산을 내려갈 거야? 아니면 그냥 여기서 주저앉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이 작품의 어떤 열혈 코드를 또 상징하는 말 중에 하나기도 한데 가끔은 이렇게 간지러운 열혈 대사들도 살면서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 과장? 뭐라? 우리 네이플렛밖에 없으니까 뭐라?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아요? 듣기 싫대요. 뭐라? 갑자기 뭔 소리요? 다음은 제가 선택한 작품인데 원아웃이라고 이제 야구 만화 중에서는 살짝 특이한 야구 만화죠. 마치 굉장히 도박같이 이질적이죠. 하는. 예. 네. 보통의 야구 만화는 되게 열혈스럽고 청춘물이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좀 교활한 것 같기도 하고 교활하죠. 머리를 많이 쓰고 그런 강속구를 뿌리는 투수는 아니지만 음.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제 사실 이 대사라는 사람이 스기다이라 겐조라고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에요. 전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야구를 조금 못해서 B급 2군으로 밀려났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본인이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었냐. 내가 팀을 이기게 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 자기밖에 없는 거다. 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이 실패하더라도 상관없어. 자신의 파워 하나로 팀은 승리하는 거니까. 그것이 진짜 팀워크가 아닐까? 라는 말을 해요. 이 팀워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스기다이라 겐조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팀이라면은 늘 그렇게 하잖아요. 서로 하나의 마인드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겨내자.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각자의 개별적으로 분열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팀을 이끈다라는 식의 그런 좀 정반대가 되는 말을 하는데 이게 왜 생각이 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조직이나 그런 공동체에서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너는 1번이란 일을 하고 너는 2번이란 일을 하고 너는 3번이란 일을 하고 그것들이 뭉쳐서 나아간다는 게 맞는데 야구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는 특히 1등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특별한 것들은. 그런 특별함이 되려면 내가 내 일만 해서는 1등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축구 같은 경우에도 공격수인데도 수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공격수도 있는 그런 것 같이 내가 원래 내 주어진 역할보다 더 무언가를 해서 그것들이 시너지가 날 때 진정으로 강력한 팀이 되고 진정으로 그런 최고로 올라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라봤습니다. 근데 저는 요거 비슷한 대사인데 원아웃에서 그 토쿠치토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여기 토쿠치토아가 주인공 투수인데 나중에 구단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그 기조를 받아들여서 사실 내가 팀을 이기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확히 그 토쿠치토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뭐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결국 팀워크라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밖에 내가 이 순간에 해결을 해야 돼라는 마음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게 다 모여야지 하나하나가 다 강해지고 그게 이제 팀이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토아가 추구하는 야구라는 거는 희생 번트를 대고 뭐 누군가가 이제 희생을 하면서 한 발짝씩 팀이 전진하는 그런 게임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VIP 티켓 같은 걸 동원을 맞아요. 해서 네. 나중에 이제 그 관중들 하여금 오늘 시합에서 누가 제일 잘했는지를 투표하게 하는 거야. 그럼 팀 내에서 서로 경쟁에 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기회가 왔을 때 이걸 항상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야. 모두가. 그래서 그 순간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이는 팀워크라는 건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팀워크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그런 팀워크도 있다라는 게 오히려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고 그래서 팀이 강해진다라는 느낌도 굉장히 특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하지만 나 혼자 잘해서는 안 되는 거야. 전들과 막 오늘 방송 내가 아주 그냥 씹어버리겠어.
찢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오는 거지. 막 정가에 왔을 때 와 오는 나 진짜 막 장난 아니라고 막 방송 다 찢을 거야. 이렇게 와야 돼. 그래야 우리가 방송 잘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리도 앞으로 후원제 앞에 이름을 넣고서는 지명제야?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야. 몰빵제. 지명 후원제야? 강 기자 35,000캐시 가져갔는데 뭐 알렉스 형 0캐시 막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지. 막 방송국 열심히 해도 막 하나도 못 가지면 막 짜증날 거 아니야. 막 웃기려고 막 지랄하는 거죠. 집에서 막 대사 짜오고 혼자. 아니, 근데 정보 막 발췌해 오고 막 난리하는 거야. 응? 내가 이런 식으로 고른 건 아니었는데. 저는 근데 이 얘기 듣고 나서 딱 생각났던 게 유현진 선수가 예전에 초등학생이 그쵸. 어떻게 하면 야구를 잘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내가 무조건 잘해야 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했다고 하잖아요. 수비를 믿지 마. 정확히는 그거죠. 수비 믿지 마. 네가 삼진 잡아야 돼. 아 맞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딱 지금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야구에서는 그게 아니죠. 왜냐면 뒤에 수비수가 벌써 몇 명 있는지 알아. 너 든든한- 혼자 야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든든한 수비수가 있으니 수비수를 믿어. 약간 이런 말 할 것 같은데 반대의 말을 했던 게 딱 그쵸. 이거랑 지금 일맥상통하는 것 그래서 같아요. 오히려 그 두 가지를 하나에만 치중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거지만 네.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자기의 어떤 그 포지션, 그 위치에 따른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다음부터 다 방송 찢어 놓는 거야. 개개인이. 이제 후원해 주실 때 후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진짜 그놈의 후원 씨. 자 상준. 자 그리고 이제 원아웃에 하나 더 얹자면은 이거 좀 긴데 제가 빨리 읽을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맥락이 있는 거야. 뭔가 저쪽 팀에서 사기를 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토아가 이런 말을 하죠. 자, 지금까지 놈은 재수에 맡기고 주사위를 굴리는 시기였어. 6번 던지면 한 번은 1이 나올 거라고 그저 막연히 1의 눈금을 기다리는 주사위 던지기. 비록 100번 연속 다른 눈이 나오더라도 100번 계속 던져서 1이 안 나왔으니 다음번엔 반드시 1이 나온다고 하면서 역시 운에 맡기고 주사위를 굴리지. 하지만 승부란 그런 게 아니야. 100번 일이 나오지 않으면 주사위를 조작했다고 의심해야 하지. 그리고 100번의 패배를 되찾기 위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주사위로 바꿔야 하는 거야. 그게 승부의 세계. 자, 중요합니다. 여기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움직이면 반드시 뭔가가 변하지. 뭐 이런 거. 막 읽으면 소름 돋지 않아? 막 쫙. 아 예. 근데 지금까지 뉘앙스가 다 비슷해서 그러니까요. 원래 스포츠가 좀 그렇죠. 그렇죠. 다른 거보다도. 이기기 위한 예. 거니까. 열혈 막 완전 1위가 중요하니까요, 결국은. 결국 스포츠물이 담보하고 있는 건 되게 단순해요. 이겨야 되는 거죠. 승리, 팀워크, 페어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잖아. 음. 그리고 뭐 어떤 굉장히 멋있는 뭐 스타 플레이어가 어떤 뭐 굉장히 묘기를 벌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건데 결국 이야기하는 거는 단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네. 사실 그 와중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대사 보니까 뜬금없이 그 카이지에서 4, 5, 6 주사위 만들어가지고 조작된 거를 엎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친치로. 생각도 아니에요. 예. 예. 그 걔가 그렇게 한 거지. 카이지는 승부를 의심하고 스스로 조작된 거를 움직였어요? 더 써먹을 생각을 한다. 그렇죠. 그 스스로 상황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움직이면 그렇게- 반드시 뭔가가 변하지. 재석게 읽어야 돼요? 재수 없었냐? 방금 방송 찢었어. 잘했어. 나만 찍힌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지막 스포츠물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뭐 네. 이것도 뭐 아이실드 20일에 나오는 건데 패배자와 승자의 차이가 뭔지 알아? 승자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그러나 패자는 일어나지 않아. 이 말은 사실 큰 차이는 없죠.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리고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앞서 슬램덩크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린 큰 재산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 하지만 이런 마음의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어쨌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대사라고 생각이 돼서 뽑아봤습니다. 제가 스포츠에 많이 심취를 해서 좀 많이 얘기해봤는데 네. 자, 그 다음에는 청춘물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 네, 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예, 청춘. 이거 청춘물이긴 하죠. 저희 암살교실 마치 유세이가 한 거고 살생님이라고 얘가 1년 후에 지구를 파괴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막으려는 그 중학교 제자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되게 좀 괴상한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되게 따뜻한 만화죠. 살생님이란 선생님이 진짜 네. 학생 하나하나에게 관심을 쏟고 어떻게 이끄냐에 대한데 이 살생님이 되게 좋은 대사가 있어서 가져왔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청춘물이라서 제가 분류를 한 건 아니고요. 요 대사가 청춘물의 약간 상징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가장 앞에 좀 배치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등하게 주어지고 언젠가 평등하게 잃게 될 재능이 있어요. 그건 젊음입니다. 젊음이라는 재능이 달아나기 전에 멈춰서지 말고 앞으로 헤엄쳐 나가세요. 예, 요즘 뭐 어느 때는 그렇지만 어릴 때도 그렇잖아요. 뭐 특히 남들과 비교, 성적일 수도 있고 외모일 수도 있고 누군 잘 산다, 누군 못 산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 체념하고 그렇지만 그 모든 학생들이 갖고 있는 건 젊다는 거고 그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조언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막 예, 아프리카 청춘이다 같은 예, 말만 개소리 하지 말고 그런 쓰레기 그러니까. 같은 소리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훨씬 와닿네. 그러게요. 내가 남보다 부족한 건 있죠.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부족한 게 있지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분명히 있고 특히나 내가 젊고 더 시간이 많고 그럴 때는 그 일들을 하면 내가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그 격차가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참 좋은 말이라 가져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의미는 또 알겠지만 네. 이렇게 곱씹으니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모두에게 약간 수수께끼 같은 그 답 같은 느낌이랄까? 자, 평등하게 주어지고 언젠가 평등하게 잃게 될 재능. 정답은 젊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소진하기 전에 빨리 나아가라.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니까 네. 그 젊음에 대한 가치가 한결 더 북돋아지고 알렉상이 얘기했지만 그런 누구 뭐 다 어떻게 보면은 결핍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고 네. 누구보다 조금 우월한 부분도 있을 거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정말 헤엄쳐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순간이 영원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네. 얼마 안 남았지만 그 귀를 기울이면 편에서 나왔던 그 원석도 이거랑 유사한 얘기를 그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석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의 그 젊은 그 주인공 여자애가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대충 나아간다고 되는 건 아니고 네. 이게 중요한 거는 분명히 타임 리미트가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네, 분명히 이게 소진되기 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암살교실을 청춘물이라고 정확히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네. 이 젊음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리는 말로는 너무나 합당하기 때문에 일단 청춘물 이야기 전에 약간 문을 여는 용도로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아사노 이니오의 소란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도쿄에서 밴드 활동하는 청년 가네다와 그 여자친구 메이코가 이제 벌이는 어떤 청춘극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가네다가 이제 밴드 활동을 할지 말지 고민하던 와중에 여자친구 메이코의 엄마와 우연히 이제 만나서 셋이서 식사를 하게 되는 이제 장면인데 그때 메이코의 어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두 사람은 자유롭게 많은 것들을 해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젊을 땐 행복해지기 위해선 힘든 방법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단순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둘이 굉장히 뭔가 꼭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고난을 겪어야지 그 청춘에 있어서 뭔가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자유롭게 자기가 생각한 여러 가지를 그냥 해보는 게 좋다라는 어떤 어른의 어드바이스를 주는 그런 장면 같더라고요. 뭐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2권짜리 된 만화인데 1권 마지막 부분에 다나다라는 이 주인공이 죽어요. 네네 맞아요. 네. 뭐 했냐면 얘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밴드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계속 실패를 했지. 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리고 이 말은 되게 아이러니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힘든 방법 하나밖에 없다고 밴드 활동 하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사실은 훨씬 더 단순하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했는데 결국 그걸 따르지 못해서 그리고 막 그걸 후회해서 나 이것밖에 안 되네. 그래서 죽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조금 슬퍼지는. 그러니까 사실 너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세상 사는 게 진짜 단순한 때가 있잖아. 사실 저는 그런 거 좀 있거든요. 고민을 위한 고민 같은 거 있죠. 고민 안 하면은 그냥 의식하지 않으면 아무런 스트레스 안 받는데 괜히 막 고민한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거든. 고민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열심히 고민하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가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쉽게 생각했다면은 다네다도 그렇게 굉장히 슬퍼하지 않았고 언젠가 또 한번 밴드를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그걸 예고하는 듯한 어떤 말로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소개하자면 그 허니아 클로버에 있는 한 장면이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다케모토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얘가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자기가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얘가 이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요. 대사가 4년의 세월은 나 자신을 알기엔 너무 짧아. 구직 활동을 시작한 뒤에도 나는 그저 우왕좌왕 헤매기만 할 뿐. 하지만 이제 알겠다. 내가 왜 헤매는지. 지도가 없어서가 아니야. 내가 없는 것은 목적지야. 라고 하는 대사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뭐 대학교 뭐 4학년 때 경험을 했지만 그때 무진장 많은 지원서를 하는데 우수수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뚜렷한 목적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닐까. 한 번 냈는데 한 번에 붙었는데. 뚜렷한 목적지가 있어서 오늘 방송을 찢어야겠어. 나도 목적지가 있어. 나는 서울에서 일하는 게 목적지였거든.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것만 되게 열심히 썼어요. 역시 목적지가 있어야지. 지방에 안 내려가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나만 목적지가 없었구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확 와닿네. 100개 썼구나. 나는 한 번은 안 되겠구나. 떨어졌는데 다음에 또 해가지고 사실 미디어 입점이나 회사에 입사하게 된 건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또 공고가 올라왔는데 했더니 이 친구 또 왔네. 뭐 이러면서 이제 뽑아주자. 그런 것도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떨어지고 나서 이 생각을 한 것도 있었어요. 사실 저도 뭐 목적지가 정확히 있었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그 기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다가 거기 지원해서 떨어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였구나라는 생각이 그때서야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하면 재밌겠는데? 라고 이제 좀 생각하게 된 것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결국은 실패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 전에 붙었다고 해서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되는 걸로 봐서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결국은 지도라는 건 별로 필요치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로 가도 좋은 거지만 네. 돌아서 가도 목적지만 가면 상관없다는 그런 대사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곱씹어 보니까 또 재밌네요. 네. 진짜 100개 썼어요? 무슨 100개를 사람이. 그리고 허니어클로버에 되게 좋은 대사 많지만 저는 이런 게 더 인상적이더라고. 이게 모리다라는 친구가 사실 이 모리타인가? 맞아요. 이 사람이 되게 괴짜로 나오잖아. 갑자기 사라졌다가 막 돈 막 거금 벌어오고 막 이런 아주 천재 괴짜. 미대생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맨날 진짜 변태 같은 짓만 하다가 가끔 옳은 소리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하는 건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은 넘어져도 몇 번이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소름. 그래서 그때 순간 나 모리터 머리 좋은 애였네 하고 생각했어. 소름. 그렇죠.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건 이런 거죠.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아니라 넘어져도 몇 번이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그런 사실. 근데 최근에는 진짜 넘어지지 않기 위한 방법만 가르치는 듯한 느낌이 좀 넘어지면 많이 아픈 걸 안 거야 자기들이. 안 아플 쪽의 방법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헬기 쪽인가 뭐 그런 비슷한 말 있지 않았나? 부모들이 이제 뭐 태우다가 이제 뭐 안내한다고. 정확히 그 단어인지 아닌지 제가 확신할 수 없는데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학부모들이 자식을 계획된 목적지로 이렇게 데려다 준다는 거. 지도가 있는 거지. 그런 대학교 식으로 때도 뭐 부모님이 뭐 학교에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넌 엄마 말대로만 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성공해. 그래. 뭐 이런. 하지만 자기가 넘어져 봐야지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거 앞에 있는 거랑 같은 작품이어서 붙여놓긴 했는데 의미도 상통하는 것 같네요. 네. 이거 누가 정리했냐 이거. 씨. 또 시작이야. 저도 허니악 이게 명작인가 봐. 벌써 3명이나 가져왔어. 허니아클로버. 근데 저는 이거는 명언이라기보다는 명대사에 명대사에 가까운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명대사와 명언을 섞는 줄 알고 지금 말하면은 같이 하다 보니까 있는데 어떻게 명언으로 잘 포장해 보겠습니다. 이게 어디 만화 해보시지. 맨 끝나면서 나오는 대사예요. 나는 내내 생각했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의 의미는 있을까라고. 사라져버리고 만 것은 없었던 건가 마찬가지인가 하고. 이제는 알겠다. 의미는 있다.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추억이 되는 날은 반드시 온다. 하지만 내가 있고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단 하나의 뭔가를 찾던 그 기적 같은 나날은 언제까지고 달콤한 아픔과 함께 가슴속의 먼 곳에서 영원히 그렇게 빙글빙글 돌 것이다 라고 엔딩이 됩니다. 이게 주인공 타케모토가 하구미를 짝사랑했었는데 결국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그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갑자기 울음이 터져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샌드위치 안에 네이클로바가 한 장 한 장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그 나오던 교수가 출장 간다고 몽골로 이때 5명 전원인가 얘네들이 맞아요. 그 잔디밭을 하루 종일 뒤졌는데 네이클로바 하나를 발견을 못해요. 근데 이 마지막에 얘가 이제 떠나가는 그 장면에서 하구미가 샌드위치를 주는데
이따만한 샌드위치지 한 5-6칸 되는 거. 근데 그 한 장 한 장마다 네일클로버가 다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가 막 울음을 터뜨리는 거지. 얼마나 찾았을까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서 사실은 실패한 사랑이지만 거기에도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내뱉는 거고 이 형식 자체는 되게 시적 대사로 나레이션이잖아요. 이제 그 소녀 만화에서 네.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법이라 네. 굉장히 이 말로 되뇌면은 굉장히 이상할 수 있지만 이 마지막에 이제 울음을 터뜨리는 타케모토가 하기엔 굉장히 적절하고 아련한 그런 대사로 기억이 되네요. 명언은 아니야. 이게 그런 거잖아요. 잘 뭐, 포장했어. 예, 뭐 아직 포장 안 했습니다. 아, 아직 안 했어? 예. 이제 이게 해보세요. 어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이나 꼭 사랑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걸 도전했다가 그것이 잘 되지 않았지만 그게 의미가 없는 걸까라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그런 짝사랑의 실패라든지 어떤 다른 것들의 실패가 모여가지고 그 나날도 아름다웠고 나중에 해서 이런 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또 다른 사랑을 찾아가겠죠. 다른 삶을 살 거고. 그런데 의미는 다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결국은 같은 얘기네. 실패해도 예. 또 한 번 기회는 있고 그 실패가 언젠가 자양분이 될 거고 우린 실패를 통해 늘 배워나간다. 그렇죠. 일어서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포장 같다 이제. 예. 잘했네.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요. 그리고 같은 작가의 다른 작품, 그 3월의 라이온에 나온 그 대사가 있어요. 이 3월의 라이온은 참고로 일본식 장기인 그 효기, 그 프로 기사인 키리야마가 주인공인 만화입니다. 이 장면은 주인공인 키리야마가 그 시마다 프로가 곧 대전하게 될 소야 명인, 그러니까 일종의 챔피언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묻자 시마다가 답하는 장면이에요. 소야는 천재로 통하는 사람들처럼 그도 예외 없이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과신하는 경우가 없어. 그래서 차이는 줄어들지 않지. 아무리 가도 말이야. 하지만 줄어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나아가지 않을 이유가 될 순 없지. 절대 앞지를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 말을 남기고 시마다는 과감히 도전하지만 결국 4연패해서 그 도전은 실패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절대 이건 실패하고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해서 그것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곱씹어 볼 만한 대사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모이데오가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소시민은 도전하는 자를 비웃는다. 이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모이데오가 메이저 도전한다고 했을 때도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뭐 동양인이 메이저리그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노모이데오는 족적을 남겼거든. 그리고 뭐 노이트노런 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누가 비웃는다고 해서 그리고 안 될 거라고 해서 네. 너무나 훌륭한 사람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거라고 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 다다르지 못할 걸 알아도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니까 결국 과정의 중요성을 또 얘기하는 거긴 하네요. 또 똑같이. 네. 그럼에도 그 말을 우리가 늘 간과하고 있는 거라는 점에서는 한번 좀 또 한 번 좀 곱씹어 볼 만한 그런 대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3월의 라이온은 위대한 망가에도 들어가 있죠. 그런가요? 본인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헷갈려 늘 허니아 클로본가 나도 조금 3월의 헷갈리는데. 라이온인가 뭐 이런 생각이 왜냐면 내가 이걸 넣은 이유가 그거 같아. 느낌이. 느스야. 잘하셨어요. 잘했지. 오늘 찢었나? 뭘 자꾸 찢어. 괜히 이상한 말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계속 붙이기만 하고 있어. 제가 사실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준비한 거에 반의 반도 못해가지고 너무 준비 아쉽네요. 너무 열심히 했어 우리가. 계속 야부리 털다 보니까 그냥 끝났는데 저는 한 개밖에 못했잖아요. 슬라그룹이. 이제 나오겠죠. 그만큼. 이제 나오겠지. 뒤에 많어. 그러니까 너무 흔한 거 하나 하고 아무 말도 못했네요. 뭔가 좀 듣고 소름이 딱 끼쳐야 되는데 나는 내 거 읽으면서 막 소름이 끼쳤거든. 안 그랬어? 막 장난 아니었는데 막.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저 혀 타는 거 봐라. 아니 그러니까 약간 자기계발서 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결국 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과정, 실패 뭐 이런 것들인 것 같아서 어쨌든 또 스포츠나 또 청춘이라는 게 거기에 가깝기도 해서 또 다른 좋은 명언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또 소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만화 애니 명언 특집은 이렇게 심심하게 누가 찢었니? 못 찢었어. 다 봉합만 했어 지금. 자, 끝내보겠습니다.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랜!